교학사, 교과서 뭐 논란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좀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뭐 이제 위안부에 관련된 건데요. 네. 사실 뭐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이제 한국 위안부는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일제히 쌀 수탈인데 그걸 사실상 수출로 표현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일본의 좀 입장이 반영된 용어인데 뭐 의병 토벌을 했다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썼다고 해요. 사실상 이게 결국은 수정을 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이제 무책임하게 교과서를 만들 집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논란은 결국 교학사도 사실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제 자초한 그런 게 있다, 자초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기자가 지적한 그 내용 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대목이 그쵸. 바로 사진 설명 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따라다녔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끌려다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런데 따라 끌려 뭐 두 글자 차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발적으로 달라지죠. 따라다녔다, 자발적으로 함께 다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배 기자. 그런데 지금 교학사 교과서 일단 현실은 이제 청송여고 하나 남고 전부 다 포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교학사 교과서 자체의 문제점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참 뭐 우리 사회에서 이 친일 문제가 엮여지면 사실관계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표현 뭐 어떤 위안부가 따라다녔다 혹은 뭐 쌀을 수출했다 이런 부분들이 그걸로 친일로 낙일 찍을 정도로다가 그게 치명적이었는지는 전 좀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솔직히 상업 베이스로다가 일본에다 쌀을 갖다 판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쌀 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그 태평양 전쟁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솔직히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수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한반도 안에서 한반도 밖으로 나가는 걸 수출이라고 표현할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뭐 이러면 또 이제 친일 기자 배진영 어쩌고 저쩌고 뭐 TV조선 각성해라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고 전 오히려 그러니까 배 기자가 지금 얘기한 내용은 그러니까 그 일정 시기에 우리 그 농부나 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군산항에 실어서 일본 상인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 행동 그걸 수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적인 그 대목은 있지만 그러나 일제 강점기 36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건 분명히 일본이 계획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쌀을 수탈한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감안하지 못하고 교과서를 쓴 거는 참 뭐 아쉽긴 한데. 근데 전 이번에 보면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공세가 시작됐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한 여름쯤이었습니까? 지난 한 5월쯤부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뭐 안중근 의사나 백범 선생을 갖다 테러리스트라고 그랬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일부 신문에서는 그대로 그냥 일면에 보도를 했고요. 근데 교과서에 그 당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교과서 보기도 전에 그런 걸 썼습니다. 저는 이게 기사로서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로다가 이렇게 한 교과서의 채택을 갖다 가로막은 거는 저는 이건 파시즘적인 난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교학사나 교과서 저자들이 이 해당 언론이나 이런 데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언론을 갖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전 이번에 이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거짓과 선동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고 교육 현장에 거기에 대해서 백기투항을 했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 뭐 그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박 선생님 동아일보 제목을 보니까 그것은 이념 공세 그리고 부실 제작이 겹쳤다.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의 부실도 많고요. 이념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죠. 현대사 문제는 우리 이념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학사 문제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국민적인 양심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양심이 대한민국은 건강하다. 일부 죽어 있는 사람들이 난동을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은 저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교학사 교과서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죠? 교학사 교과서가 퇴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친일 교학사 교과서가 퇴출되고 있다. 퇴출되고 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 긍정적으로 보는 교과서가 저렇게 말살을 당한 게 어떻게 건강한 겁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고 독재 정치를 칭송하고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결국은 이 책은 단 몇 군데 빼고는 지금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시대가 흔들려도 국민적인 어떤 양심은 저는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 양심이 죽은 거죠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 긍정적으로 보는 교과서가 저렇게 말살을 당하고 북한 김일성 독재를 갖다 찬양하고 그런 교과서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타고 있는 게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까? 양심이 죽은 거지?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과서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역사 교과서, 역사 교육은 좌파가 대부분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8가지 교과서 중에 보수학자들이 유일하게 집필한 교과서가 하나였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이 학교 교실에서 퇴출을 당한다면 그것도 건강한 겁니다. 저는 보수학자가 글을 쓰든 진보학자가 글을 쓰든 저는 그렇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팩트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번에 앞서 교학사 몇 가지 문구를 지금 바꾼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의병 토벌도 토벌이 아니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의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현대사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교학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좀 심각하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썼던 이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보면 딱 좋아할 만한 또는 독재 정권이 보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교학사 교과서 살펴보셨습니까? 진짜? 나와 있는 분석된 내용은 다 봤습니다. 책은 보도를 보신 거죠? 그럼요. 보도 내용에서 나와 있는 방금 이유진 기자 등 내용은 다 봤습니다. 볼 때 물론 반대할 수 있는 얘기는 어느 교과서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이 정도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교과서가 이제 퇴출이 된다면 우리가 나라의 건강을 지켜낸 것이다. 이게 박 선생님 주장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쩌면 좀 비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양쪽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상고 아까 양쪽이 다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상상고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학사나 교과서 두 가지를 다 채택을 지학사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교학사를 다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게 결국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보수가 집필한 뭐 책과 그다음에 뭐 진보가 집필한 책을 두 개를 다 봐서 사실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는 사실 그게 무산이 됐고 뭐 일단은 봤을 때 이제 뭐 논란의 중심에 교과서가 서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퇴출은 결국은 이제 역사를 결국 이제 모든 게 집필 자체가 일단은 제대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집필이 됐어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를 줘서 거기서 이렇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상산고 교장의 인터뷰 그게 가슴에 와 닿더군요. 일방적으로 친일 학교로 몰리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학생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했을 때 자기는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배 기자 흥분이 좀 가라앉으셨어요. 아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 상상고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서 이제 균형 있는 시각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과서들 그 색깔은 그동안 이제 조선일보라든지 또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그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교과서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룩한 성취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서술보다는 잘못된 서술이 많고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 새마을 운동은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는 뭐 정권을 강화했다는 등 이런 식의 표현들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들이거든요. 이런 교과서들이 균형이 잡히는 교과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균형이 잡힌 사회면은 이제 이런 교과서, 교학생 교과서 같은 거 하나 나왔는데 그런 교과서도 채택이 돼가지고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빨간 거짓말로다가 그런 교과서를 퇴출시키는 사회가 어떻게 그게 건강한 사회겠습니까? 이건 파쇼 사회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칼럼에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이참에 역사교육에는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 하나가 있었고 그 같은 사람이 쓴 칼럼 내용 중에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당대사
현대사를 말하겠죠. 이 부분은 다른 사회 과목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의견 제시도